안녕하세요, 지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부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막 가지시고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내용이고요. 이미 공인중개사 이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험 과목이나 시험 문항수 이런 것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조금 스킵하셔서 뒤쪽부터 공부 방법부터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들 먼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차 시험은 두 과목, 학개론과 민법 두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세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시세법은요, 공시법과 세법 두 과목을 이렇게 합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따로따로 하시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그 문제가 한 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두 번을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한 번에 같은 날에 보는 걸 동차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보셔도 됩니다. 이 시험은요, 1년에 딱 한 번,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에 1년에 딱 한 번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차, 1차, 2차 한 번에 도전하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이나 아니면 직장 병행을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을 올해 보고 2차 시험을 내년에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2차 시험을 도전했는데 2차 시험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 이 1차 시험을 합격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1차 시험부터 도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들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이게 또 쉬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요, 첫 해에 동차를 준비를 했지만 1차만 일단 시험을 접수를 하거나 시험을 보시고 다음에 2차를 조금 더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차를 도전을 하셨다가 1차는 떨어지고 2차는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1차 시험 합격을 거쳐서 2차 시험 합격이 되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타깝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에 무조건 합격을 하시게끔 잘 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2차 시험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문항 개수랑 시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은 두 과목, 학개론이랑 민법 이렇게 두 과목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각자 40문제, 40문제 해서 총 80문제예요. 총 80문제를 한 교시 안에 100분 안에 다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2차 시험은 세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공법이랑 중개사법 두 과목도 40문제, 40문제 해서 총 80문제 100분 안에 푸셔야 되고요. 이게 2차 시험의 1교시입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의 2교시가 아까 말했던 공시세법이거든요. 공시세법은 공시법이랑 세법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에요. 40문제를 50분 안에 풀어내야 합니다. 이게 40문제인데 공시법, 세법이 반반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공시법이 더 많습니다, 비중이. 공시법은 24문제고요. 세법은 16문제. 이렇게 공시법 문제가 조금 더 비중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험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가셔야 어느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공부를 하실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꼭 처음에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얻었던 점수 공개랑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제가 작년 34회 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시험지가 이게 2차만 남아있고요. 시험지도 없고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한데 최대한 저의 기억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얻었던 점수는요,
학계로는 72.5점, 민법은 70점 이렇게 해서 평균 71.2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주 고득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점수지만요. 60점만 넘으면 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계론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학계론은 제가 1차 시험 준비할 때 학계론이랑 민법 중에서는 계론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학계론에는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40문제 중에서 거의 10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저는 그 계산 문제도 좋아했고요. 이제 부동산 학계론이 부동산 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축약해 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흥미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보면은 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었고 민법은 그 반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모의고사를 보던 점수보다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계론이 점수가 더 생각보다 제 기대보다는 낮게 나왔던 시험이었어요. 다른 타사 학원들은 제가 그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방문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 기본, 핵심, 기출, 단모,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백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1년을 어우르는 커리큘럼인데 저는 이 과정을 좀 쭉 따라가시는 게 만약에 시간 여유가 물론 있다는 가정하입니다. 쭉 따라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저는 근데 1차 준비할 때는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시험 준비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좀 쫓기듯이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1차 때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승옥 교수님 교재인데요. 이렇게 얇습니다. 이걸로 공부를 거의 처음에는 독학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요새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짤강으로 짧은 강의 이렇게 짧게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거 많이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메가랜드의 이종호 교수님 핵심 강의들 중에서 부족한 단원들 찾아서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백선을 이종호 교수님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오히려 커리큘럼 없이 저 혼자 독학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고 머릿속에 팍 이게 뒤섞이거든요. 정리가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합격은 했는데 정말 좀 여유를 두시고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부동산 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평소에 경제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던 분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그래도 외워야 되거나 암기하는 과목 그 부분들도 많지만 처음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좀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없이 시작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만약에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 과목을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추천을 드리자면 국승옥 교수님이 진짜 그 부동산 학계론에서 어려운 부분을 정말 간결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짤강을 찾아보다가 국승옥 교수님을 발견을 해서 반해가지고 이 교재도 국승옥 교수님 걸로 구매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국승옥 교수님 정말 추천드리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저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마무리를 메가랜드 이종호 교수님으로 했던 거거든요. 이종호 교수님은 계산 문제도 진짜 정석으로 잘 가르쳐주세요. 약간 학계론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다 보면 꼼수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저랑은 안 맞았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정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이종호 교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 주셨고 저는 그게 저랑 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국승옥 교수님이랑 이종호 교수님 두 분 다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시험은 정말 반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닳고 닳도록 보셔야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권화 해가지고 엄청 얇잖아요. 이렇게 엄청 얇은 책에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안에 다 축약해서 적으시는 거예요. 급승욱 교수님의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른 교수님 거 찾아보고 여기에 추가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이 필수서만 계속 달달달달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게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도 진짜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돼요. 요새 시중에 나오는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단원별 기출집은 메가랜드 교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해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메가랜드는 해설집이 엄청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가랜드 단원별 기출집을 구매를 하셔서 만약에 그 날에 1단원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1단원에 대한 단원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시고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전단원 복습이 좀 되어가고 정리가 되어간다 하시면 회차별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뭐 올해가 35회였으니까 34회, 33회, 32회, 31회 이렇게 쭉 7개년 기출문제집을 또 모아서 나온 회차별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이제 또 몇 번 풀어보고 그걸 풀어보면서 이제 내 점수가 이제 또 환산이 되니까 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어느 단원이 또 부족하네? 이거를 알 수 있어서 회차별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학개론 계산문제가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계산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계산문제도 사실은 암기거든요. 저희가 막 고등학교 때 풀었던 그런 수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외워야 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고요. 공식 전에 그 개념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요. 수포자들도 일단은 이거를 유형이나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고 풀고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시면요. 분명히 수포자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로 극상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좀 버리시고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꼭 가져가셔라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면 40문제 중에 10문제가 계산이잖아요. 이제 계산을 다 버리시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10문제를 버리면 30문제가 남는 건데 이 30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극상의 문제들이 몇 문제 계속 끼워서 시험 출제위원들이 넣거든요. 그래서 100%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 좀 쉬운 유형의 계산 문제들은 꼭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이론 문제들에서 보충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산 문제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3개를 틀려가지고 7문제를 맞췄습니다. 네. 제가 계산 문제 푼 거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문제를 푼 흔적이 없잖아요. 저는 기화펜으로 문제를 풀이를 했거든요. 기화펜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몇 분 뒤에 다 날아가서 잉크가 다 날아가서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화펜을 사용해서 풀었던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반복할 때 중요한 게 틀렸던 문제를 꼭 위에 이렇게 V 표시를 저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V 표시가 많은 문제는 제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나 아직 제가 개념이 익혀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 문제를 좀 다음에 풀 때 좀 유의 깊게 살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복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 저는 민법이 진짜 저한테 좀 힘든 과목이었거든요. 진짜 처음에 저는 민법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법에 대해서 접할 기회도 거의 없었고 하니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차 준비 기간은 좀 촉박하고 시간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커리큘럼을 따라가진 못했고요. 김덕수 교수님의 핵심 과정 부분만 따로 결제를 해가지고 김덕수 교수님 강의를 수강을 했거든요. 방문강에. 그 수강생들 중에서 민법은 진짜 김덕수 교수님이 가장 유명하세요.
동그라미 스킬을 전수하신 교수님이신데 정말 그 지문에 있어서 딱 핵심 부분만 동그라미 치면서 하면은 이게 회독 속도가 빨라지고 그 딱딱 포인트를 짚어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 기초 과정이랑 기본 과정을 버리고 핵심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그냥 동그라미 하고 읽기만 하니까 저는 진짜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덕수 교수님은 이제 어려운 부분, 수강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에서 이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동그라미 하고 많이 보면서 체득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성격이 그게 안 됐거든요. 김덕수 교수님께서 그 성격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성격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머릿속에 들어오고 암기가 되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끝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해가지고 김덕수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실 때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 느끼는 부분이나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은 유튜브에 김화연 교수님이 또 계시거든요. 민법. 그분도 너무 잘 가르치시고 너무 한 번씩 웃긴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재밌게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메가랜드의 최희대 교수님 걸로 100선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험을 쳤거든요. 일단은 민법도 제가 아까 학개론에서 강조드렸던 반복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필수서, 김덕수 교수님 필수서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것도 계속 진짜 닳고 닳도록 한 20번 이상은 필수서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덜너덜합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고요. 진짜 이렇게 필기를 빼곡하게 해서 정말 내용들을 축약을 하려고 했고 처음에 회독을 할 때는요. 노란 색깔 형광펜을 했다가 그 다음 회독할 때는 더 중요한 위주로 주황 색깔 형광펜을 회독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 있죠. 이걸 딱 붙여가지고 그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놓고 회독을 할 때 이 노란색 포스트잇만 딱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독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요. 이제 이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 개념이구나 딱딱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수서 회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법은 특히나 문제도 진짜 많이 접해보셔야 되는 게 지문이 또 여러 지문들이 있으니까 그 지문들을 진짜 많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지문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고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고 이런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별 기출 문제집, 회차별 기출 문제집 정말 반복해서 풀어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덕수 교수님이 또 동그라미 스킬 말씀드렸잖아요. 딱 상, 알수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핵심 부분만 동그라미 하게 해서 문제를 풀게끔 지도를 하시는데 이게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문이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김덕수 교수님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성격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암기가 되는 성격들은 다른 교수님 조금씩 유튜브 강의 보강하면서 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했고요. 제가 원래 동차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준비를 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그래서 접수는 동차 접수를 했지만 시험장에는 실제로 1차 시험만 보고 그냥 나왔거든요. 마지막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2차 과목이 너무 제가 공부가 덜 됐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남았을 때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모의고사 점수가 2차 점수가 너무 부족하고 민법도 점수가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파이널 모의고사 때 개론이 80점 이상이 나왔는데 민법은 55점 막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인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를 그때 과감히 포기를 하고 1차 한 달 동안 민법을 진짜 미친 듯이 계속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무리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험 기간을 한번 따져보자면 1차 준비 기간은 4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육아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9시 반에 등원을 했다가 4시 반에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먼저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1시간 공부를 하고 아이 유치원을 보내고 그 낮 시간 동안 한 5시간, 4시간 공부를 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순수 공부 시간만 핸드폰 하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렇게 해서 순공 시간으로 4, 5시간씩 이렇게 4달을 1차 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1차 준비할 때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쪼들리는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2차 때는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가 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잖아요. 바로 공부를 시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좀 몇 달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기까지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4, 5, 6, 7, 8, 9, 10 네, 7달을 2차 시험 준비를 했네요. 근데 중간에 한 달을 통으로 빠진 달이 있었어요. 8월 달에 저희 아이 유치원 방학이 2주나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막 수족구 걸리고 열나고 아프고 이래서 8월 달 한 달은 진짜 통으로 그냥 날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것도 완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점, 그런 것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는 동차 준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3달 정도는 2차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2차 준비 기간만 생각해서 더해보면 9개월 정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의 시험 점수를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시험지를. 중개사법 95점, 공법 65점, 공시세법 60점 이렇게 해서 평균 73.3333점으로 또 평균 60점보다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개사법은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거든요. 물론 내용도 많고 암기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중개사법을 고득점을 받으셔야지 좀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공법이나 공시세법 경우에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험 출제위원분들도 일부러 이 과목에서 극상 문제를 많이 내셔가지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게끔 난이도 조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무조건 고득점, 최소 80점은 넘기자라는 생각으로 진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사소한 거, 사이드의 지문 같은 것도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시면 당연히 힘드시고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시다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사소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기도 하고 문제 풀면서 습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개사법은 강사님은 방문각의 정지웅 교수님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만드신 암코가 있거든요. 암기 코드. 그거를 이제 갖고 달달달 같이 외우면요. 정말 그냥 쉽게 외워집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은 내용도 조금 쉽고 금방 암기가 되는데 중간쯤 넘어가면 행정 형벌 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진짜 내용이 어렵고 외우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암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주 들여다보시고 하시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는데 여름 넘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하루는 날 잡고 이 행정형벌 파트 내가 부순다. 내가 이거 진짜
완벽하게 암기하고 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는 진짜 달달달달 외워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걸 암기할 때 쉽게 암기가 되고 문제도 술술술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행정형별 파트는 꼭 하루는 날 잡고 완벽 암기를 하셔라 추천드립니다. 정지훈 교수님 암기 코드는요, 그 리듬감이 있거든요. 엄청 중독성이 강하고요. 입에 착착 붙어서 암기가 잘 됩니다. 중개사법은 정지훈 교수님 진짜 추천해드려요. 자, 이제 공법입니다. 공법은 여러분, 수험생들이 공포의 법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도 어렵고요, 양도 진짜 많고요. 양이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든 과목이에요. 이게 양이 얼마나 많냐면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과목이 한 과목에 이렇게 축약돼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해기반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그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저희가 접할 수 없는 용어들 있잖아요. 물론 이쪽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라면, 저 같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면 이 용어들을 접해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진짜 용어들이 그 재건축할 때 쓰는 용어들이나 토지 관련돼서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들이라서 저는 진짜 너무 생소했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암기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얼마나 많냐면요,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필수서는 축약된 교재니까 조금 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필수서 자체도 두껍습니다. 별로 두껍게 안 나오는데 진짜 다른 과목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몇 배로 양이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습니다. 특히 국계법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는 김희상 교수님, 진짜 방문각에 김희상 교수님 되게 추천드리는 게, 저희는 어쨌거나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김희상 교수님께서는 시험 합격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딱 핵심들만 가져갈 수 있게끔 정말 핵심을 콕콕 잘 집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 단원에서 이 파트를 공부할 차례다. 그러면 이 파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 파트는 너무 중점을 두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 파트는 올해 꼭 나올 차례니까 반드시 완벽 암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핵심들만 딱딱딱 찍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강의 방식도 정말 이해되기 쉽게 너무 말씀을 젠틀하고 재밌고 쉽게 잘 풀어주십니다. 공법은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해도 안 헤어집니다. 이미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진짜 중요한 게요,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그 단원의 논점을 딱 파악해가지고 이거를 핵심들 쭉 그냥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김희당 교수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공법 공부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휘발성이 진짜 강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 있잖아요. 마지막 한 달 남았을 때는 공법을 정말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에 중점 과목이 있잖아요. 오늘 만약에 중개사법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중개사법 플러스 공법 공부를 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공시법 플러스 공법, 다음 날은 세법 플러스 공법, 마지막 날은 공법만 오로지 하는 날. 이런 식으로 공법을 매일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마지막 한 달 남았을 시점에. 그랬더니 이제 조금 틀이 잡히고 외워지고 암기가 되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은 양도 많고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기초를 잘 다지시다가 막판에 한 달 남았을 시점에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과목이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제법.
공시세법은 제가 공시법이랑 세법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저는 공시법도 되게 어려웠던 게 지적법이랑 등기법이 이렇게 있는 과목이거든요. 지적법은 좀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고 등기법은 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과목인데 그 등기법이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바로 방문각의 박윤모 교수님이십니다. 박윤모 교수님이 진짜 내용을 간결하게 축약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박윤모 교수님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딱 기초를 잘 다져주시니까 그 교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교수님 강의를 보강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박윤모 교수님도 어떤 수강생분들은 좀 강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저는 박윤모 교수님이 저랑 되게 잘 맞았어요. 너무 웃겼어요. 저는 박윤모 교수님의 개그 스타일이랑 저랑 너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강의 시간 때마다 계속 막 빵빵 터지면서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공시법 시험은요. 틀리라고 내는 극상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느낀 게 공시법 공부도 그냥 기초, 기본 있죠. 그것만 정말 탄탄하게 가져가고 그 외에 극상형 문제들 있잖아요. 거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거기에 이제 매달리면 그 기초들도 약간 분산되고 잊어버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진짜 기본만 확실하게 이렇게 가져가시는 방식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한 60점 정도 받더라도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이 나와주면 점수가 보탬이 돼서 안정적인 점수가 평균 점수로 합격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법입니다. 세법만 제가 유일하게 박문각 교수님 수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세법에는 메가랜드에 진짜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이송원 교수님. 이송원 교수님이 진짜 그 세법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는 게 강의를 들으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이 법에 왜 이렇게 제정이 되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게끔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율 같은 것도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강의 시간에 그 세율이 다 암기가 되게끔 같이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지만 그냥 저는 너무 그런 정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은 진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게 세법도 필수서 위주로 좀 많이 반복을 많이 보시고 암기를 또 많이 하셔서 반복을 하시다가 마지막 백선이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법 이송원 교수님 50선 교재 있잖아요. 진짜 얇아요. 진짜 50문제가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랑 개념을 꽉꽉 채워놨어요. 지문 하나하나에 꽉꽉.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이제 필수서 마지막 한 달 남기 전에는 필수서랑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다가 마지막 한 달 남았을 시점에는 그 50선 그 책 있죠. 그것만 계속 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서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개념도 거기서 다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벽 숙지만 하신다면 세법도 무난하게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법도 16문제 중에서 5개 틀렸나? 그래서 11개 맞춰가지고 좀 괜찮게 공시법에서 조금 안 좋은 점수를 세법에서 약간 보탬이 돼서 공시세법이 6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은 특히나 본인이 약간 자신 있어 하는 과목 하나를 중점으로 그거를 정말 좀 깊게 고득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목을 중개사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험생들 분들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점점 더 힘드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은 사실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난이도 자체는 너무 올랐다 이미. 그래서 수험생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도 더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아, 나 이거 공인중개사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진짜 나는 이 시험을 꼭 붙겠다. 진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러신 분들만 저는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진짜 머리가 특출나게 좋으셔가지고 단기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진짜 1년, 최소 1년, 2년까지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장 꿀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잡고 여기를 빳빳하게 이렇게 쭉쭉 손톱으로 긁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칼을 넣고 쭉 찢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위에다가 호치키스를 위에 딱딱 찝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앞뒤로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시험장 책상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문제 풀기가 힘들고, 이게 중간에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안에 문제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흔들거리기도 해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로 찢어서 호치키스를 찢는 방법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